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11월 28일 시험 후기 시작해 볼게요. Part 1, Question 1에서는 연설 내용이 나왔습니다. 출제된 단어들은 Good evening 이렇게 우선 지문이 시작을 했는데 Good evening 여기에서 Good evening 이렇게 끊어 읽는 것보다는 good evening 이렇게 연음 처리해줘서 읽으시면 훨씬 더 듣기 좋게 들리는 그런 리딩이 됐을 거고요. Elizabeth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Elizabeth. 그리고 audience. audience 말고 audience 해주시고 science fiction. 그리고 short stories. 이런 단어들이 보였네요. 이번 지문은 동물원 투어 내용이었는데 이 투어를 진행하는 내용이 방송이었는지 아니면 사람이 앞에 나가서 실제로 얘기하는 내용이었는지는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지문이었고요. 출제된 단어들은 aboard. 이 aboard라는 단어가 abroad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읽을 때 헷갈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aboard하고 abroad 요거 차이점 확실히 알아두시고 zoo가 나왔고 또 동물 이름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특이하게 tigers, elephants, 그리고 polar bears 이런 다양한 동물들이 나왔습니다. gorilla까지. 그래서 고릴라 이랬으면 감점 나오겠죠. gorilla 이렇게 발음을 해주셨어야 됐는데 동물 이름은 토익 스피킹 지문 읽기에 자주 나오는 요소들이 아니에요. 뭐 어쨌든 나왔습니다. Part 2. 두 번째 part는 거리가 나왔고요. 거리는 street이죠. 사람이 총 4명이 보였었는데 2명만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남자 4명이었는데 남자 2명은 사진의 중심부에 딱 잘 보이는 위치에 있었고 나머지 2명은 저 뒤에 있어서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There are 4 men in the scene 이라고 하셨다면 저 뒤에 있는 남자들까지 얘기하기에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4명의 남자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요 앞쪽에 있는 남자 2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네 2명을 좀 집중적으로 묘사를 해주실 수가 있겠는데 가장 눈에 띄는 사람 1명 혹은 가장 눈에 띄는 사람 2명 혹은 여러 명 이렇게 가장 눈에 띄는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문장은 문장의 퀄리티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좀 잘 활용을 해주시면 채점자들이 잘한다 이런 느낌이 바로 들 수 있는 표현이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The people who stand out 이라 하면 눈에 띄다 라는 표현이죠. The people who stand out the most are The people who stand out the most 하면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은 are the 2 men in the middle of the scene. 사진의 중심부에 있는 2명의 남자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부분 보이시죠? 요런 부분을 응용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명만 눈에 띄어요. 그러면 the people이 아니고 the person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The person 1명만 눈에 띄면 the person who stands out 하고 뒤에 s 넣어주셔야 됩니다. stand 아니고 stands out. The person who stands out the most 비동사도 바뀌어야 되죠. The most is 누구? 네, 이런 식으로 문장을 1명이 눈에 띄건 여러 명이 눈에 띄건 이 문장 써주면 굉장히 좋은 문장이니까 응용하는 연습까지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people who stand out the most are the 2 men in the middle of the scene. 이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고 걔네, 그러니까 눈에 띄는 남자 이 2명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라고 행동을 하나로 묘사를 하실 거면 이 둘이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 묘사가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2명이 만약에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they are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묶어주실 수도 있고 2명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면 1명은 뭐 하고 1명은 뭐 해요? 이런 식으로 2문장으로 묘사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오늘 시험에서는 이거를 따로 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은 그냥 이쪽으로 카메라 쪽으로 걸어오고 있고 또 다른 1명은 커다란 카트 같은 거를 이렇게 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명은 이쪽으로 카메라 쪽으로 걸어오고 있대요. One of them 방금 얘기했던 눈에 띄는 사람 2명 중에 one of them is walking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walking toward the camera camera 쪽으로 걸어오고 있어요. 요거 추가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behind him 그 남자 뒤에
The other man, 두 명 중에 남은 한 사람 있죠. The other man is 땡기고 있었습니다. pulling a cart. 이 정도 하셔도 되고 짐이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pulling a luggage cart. 이 정도로 묘사를 해주실 수가 있었겠고요. 왼쪽에 상점들이 여러 개가 보였어요. 상점들은 stores 혹은 shops 해주시고 날씨는 추운 날씨로 보였습니다. 사진 속 모든 사람들이 되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날씨는 춥다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었겠고 Part 3는 아파트에 대해서 시험이 나왔는데요. 4번 문제에서 출제된 단어가 house가 나왔고 apartment이 나왔습니다. 그 몇몇 분들이 house랑 apartment랑 뭐가 달라?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house는 영어에서는 그 주택 있죠.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아파트가 아닌 거. 네. hous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partment는 이렇게 층이 여러 개가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거를 apartmen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인지 아니면 아파트인지 요 두 개의 차이점을 파악을 하셨어야 되고 나는 어디 사니에요? 하우스에 사니? 아파트에 사니? 그러면 시험 문제가 화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A에 사니? B에 사니?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나는 A에 산다. 나는 B에 산다. 이렇게 하나만 고르시면 됐었겠죠. 4번 질문에 물어보는 요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아파트 건물이 많냐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질문에 나온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베낄 수 있죠. 내가 사는 동네에는 아파트 건물이 많아요. 혹은 내가 사는 동네에는 아파트 건물이 많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 단어들을 거의 다 베꼈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5번 문제는 아파트 무엇을 할 때 어디에서 정보를 얻니? How? 이게 관건이었는데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실 때 여행 정보건, 쇼핑 정보건, 머리 자르는 미용 정보건 어떤 정보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나와도 그 인터넷 한 개는 꼭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through the internet, 인터넷을 통해서 이 표현 하나 가지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지고 가세요. 영화 정보 어디서 얻니? 새로운 음악을 듣고 싶을 때 그런 정보 어디서 얻니?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through the internet 가져가시고 6번 문제는 아파트를 구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봐 이렇게 나왔고 하나가 뭐였냐면 외관이었어요. 이쁜지 안 이쁜지 겉에서 보기에 어떻게 보이는지 그 다음에 애완동물이 가능한지 키울 수 있는지 애완동물을 그리고 헬스장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였는데 외관, 아파트의 외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골랐으면 답변이 가장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관을 골랐다고 했을 때 나는 외관이 중요한 사람이다. 뭐라 그러죠? 외관을 고르면? 네, 모르겠습니다. 외관을 고르면 답변이 조금 어려워질 것 같기도 해요. 30초 동안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애완동물을 골랐을 때는 개가 없어도 나는 개가 3마리가 있기 때문에 얘네를 꼭 함께 데려가야 되고 이런 할 말들이 많잖아요. 헬스장, 운동 나 정말 싫어해도 나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운동을 할 수 있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할 말들이 좀 많죠. 본인한테 편한 옵션을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Part 4, 네 번째 파트 정보 한번 보실게요. 자, 7번 문제에서 첫 면접, 첫 번째 면접 시작 시간 언제니? 누구 면접 보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줄 시간 1에 들어가 있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첫 번째 줄 쭉 읽어주시면 되겠고 8번 문제에서는요. 이름 5번을 얘기를 했어요. 이름 5번을 얘기를 하고 시간 5번도 이름 5번 옆에 시간 5번 보이시죠? 이름 5번과 시간 5번이 8번 문제 듣기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면접 보기로 한 이 사람의 특기가 요거지? 라고 물어보면서 특기 5를 얘기를 했는데 이 특기 5라는 것은 정보를 한번 봐보세요. 5번은 나와 있지 않죠. 네, 시험에 나와 있지 않은 특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잘하는 음식의 종류이거든요. 특기 5 맞지? 라고 물어봤을 때 나의 답변은 특기 5가 아닙니다. 특기 4입니다. 이렇게 시험 정보에 나와 있는 거 읽어주시면 되고 9번 문제에서는 식당 2번 보이시죠? 식당 2 요 이름이 두 개가 나왔거든요. 예, 식당 2에 대해서 내가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 그래서 요런 인터뷰 식당 2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 면접 잡힌 거에 대해서 세부사항 다 얘기해줘 라고 물어보았네요. 그래서 식당 2번이 들어간 시간 2번과
식당 2번이 들어간 시간 6번 요 두 줄을 차례대로 읽어주시면 됐었던 시험이었습니다. Part 5. Part 5는 신유형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참 많이 나오는 시험이에요. Equipment. 제가 뭐 상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회사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실제로 얼굴 보면서 하는 컨퍼런스도 있지만 비디오 이 영상을 통해서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다른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참여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디오로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이런 equipment를 우리가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equipment을 사용을 하는 거, 이용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이거를 조금 더 수월하게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물어보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듣기 안에 트레이닝 세션은 이미 했다고, 그러니까 트레인을 이미 했다고 했어요. 그럼 트레이닝은 하면 안 되네, 그죠? 그래서 제가 사전에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해결책인데 그 written manual 있죠. 뭐 이렇게 하세요 하는 설명서 written manual이라든지 아니면 handbook, 매뉴얼이나 handbook. handbook은 조그만 사이즈의 북 같은 거를 만들어서 give a copy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커피 한 개씩 주자. 이런 해결책, 아주 좋은 해결책이니까 이 해결책 꼭 하나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트레이닝 세션을 하자도 아주 좋은 해결책인데 이 시험 듣기에서 트레이닝 이미 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written manual이라든지 handbook 이런 거를 만들어서 커피를 everyone한테 주자 이런 해결책도 하나 챙겨주시고 마지막 파트 얘기할게요. Part 6. Part 6는 팀으로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봐가 또 나왔습니다. 요새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봐 자주 나오네요. 하나는 이제 그 각 팀원들의 능력, 실력. 진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뭐 좋은 관계,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경험이 많은 팀장. 이거 세 개 다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이는데, 제가 이제 후기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Part 6 얘기할 때마다 거의 말씀드렸던 뭐는 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뭐는 뭐와 직결한다 라든지 회사 문제가 나왔을 때 요게 있으면 조금 더 사람들이 빠른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다. 요게 있으면 좀 더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상품을 만들 수가 있다. 요게 있으면 조금 더 문제점이 생겼을 때 좀 더 수월한 해결책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 제가 지금까지 10번은 한 것 같은데, 요번 Part 6 시험은요, 제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문장들 거의 총동원해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이 세 개의 옵션 중에 어떤 거를 골랐다 하더라도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문장들을 다 이렇게 돌려쓰기 할 수 있는 문장이니까 잘 한번 60초 답변을 한번 꾸며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험의 난이도는 약간 쉬운 편에 들어갑니다. Part 3도 질문에 나왔던 것을 많이 베껴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고 Part 5나 Part 6는 워낙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난이도가 조금 내려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난이도 4로 갈 건데 이게 제가 매주 드리는 이 난이도가 뭐 이 시험의 절대적인 난이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토익 스피킹 시험 예전에 뭐가 나왔었는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뭐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시험 문제를 보고 되게 어렵다. 난이도 8 정도로 1부터 10 중에 8이나 9 정도로 이 정도로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뭐 후기 영상을 제가 찍을 때마다 요 문제 몇 주 전에 나왔던 건데 어저께 시험이랑 되게 비슷하네, 저번 주 시험이랑 거의 똑같은데,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빈출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난이도를 조금씩 낮게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난이도 8짜리, 난이도 9짜리 시험을 난이도 3처럼 4처럼 느끼면서 시험을 본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게. 그죠? 그래서 어려운 시험을 쉽게 느끼면서 시험을 보시려면 그 예전 시험들이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요새 토익 스피킹 시험의 유행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